이 과목 네 번째 챕터에는 데이터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데이터 관리 부분은 전체 비중의 17%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사실 다 모두 골고루 많이 출제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잘 출제가 되는 유용한 기능들이 되겠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출제 비율이 높은 부분합에 대한 내용과 피벗 테이블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와 부분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요라는 용어는 2021 버전에서 개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전 버전에서는 윤곽선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이 버전에서도 완전히 다 개요로 변경이 된 게 아니라 윤곽선과 개요라는 용어를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윤곽선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부분합 부분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 윤곽선이란 것은 뭐냐면 행이나 열을 그룹 단위로 묶어서 요약행이나 요약열을 빠르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탭에는 개요 그룹이 들어있고요. 여기에서 그룹을 선택해서 그룹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 결과에 나타난 게 요게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윤곽선 표시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단추를 누르면 플러스로 되면서 이 부분이 사이가 보여지지 않고 나머지 열만 보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바로 그룹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우리 부분합을 작성하게 되면 개요 기능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분합으로 개요 기능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분합부터 보겠습니다. 부분합 기능은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으로 그룹화를 해서 합계, 평균 등 다양하게 계산하는 기능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룹을 지어서 해당 그룹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역시 개요 그룹 안에 메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부분합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룹화할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합니다. 정렬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부분합을 수행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으로 윤곽선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분합을 할 때는 여러 번의 부분합을 중첩해서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부분합을 한번 예제에 따라서 실행하고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부분합의 예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부록에서 예제에서 부분합 예제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요 예제 파일이 되겠는데요. 부분합을 이용해서 학과별로 합계의 최대와 교육봉사 과제의 평균을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과별로 지금 합계 부분이 있죠. 이 합계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해라. 합계의 최대값을 구하고 교육봉사 과제의 평균값을 계산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부분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렬을 먼저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학과별로 계산하기 위해서 A의 2번 셀을 선택하고 정렬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보시면 첫 번째에 있는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눌러보시면 학과의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죠. 국문학과, 그 다음 영문학과, 중문학과의 그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정렬을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앞서 개요 그룹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개요 그룹의 부분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우선 첫 번째로는 학과별로 합계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요. 학과별로 합계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최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과별로 합계의 최대값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름이 지금 합계라서 혼동되실 수 있는데 합계는 이 안에 들어있는 필드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학과별로 합계에 대한 최대값, 요게 지금 최대값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합계의 최대값인데요. 맥스 함수가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서브토탈이라는 함수를 사용했고요. 서브토탈 함수는 한 개의 함수로 여러 개의 함수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4번으로 지정하게 되면 최대값이 계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개의 부분합을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합을 추가하기 위해서 다시 데이터 탭의 개요 그룹에 부분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 대화 상자가 표시되는데요. 그대로 학과별은 동일하죠. 앞서 무슨 계산을 한다고 했냐면 평균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평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산하는 항목은 교육과 봉사와 과제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합계는 해제를 해 주셔야 되겠죠. 교육과 봉사와 과제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겠다. 근데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두 번째 부분합을 구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항목을 체크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구해놓은 최대값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점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고 확인을 눌러야 된다. 이렇게 되면 최대값 위에 평균값이 계산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개요, 즉 윤곽선 표시가 부분합에는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1, 2, 3, 4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1번을 누르면 전체 평균과 전체 최대값이 보여지고요. 2번을 누르면 학과별 최대값이 추가되고 3번을 누르면 학과별 평균이 추가가 되고 4번을 누르면 전체가 다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개요 또는 윤곽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걸 실행해 봤으니까 주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분합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룹할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자동으로 윤곽 설정되는 거 확인을 하셨죠? 그리고 한 번에 무조건 한 개의 함수밖에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를 추가할 때는 부분합을 다시 실행하는 중첩 부분합을 사용해 주셔야 되겠고요. 부분합을 계산하게 되면 서브토탈이라는 함수가 자동으로 입력되어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부분합을 제거하게 되면 삽입되었던 윤곽 또는 페이지 나누기도 삽입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제거되는데요. 부분합 제거는 앞서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여기 모두 제거 단추를 누르면 원상태로 부분합을 모두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 항목을 반드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곽선 나타나는데요. 1, 2, 3, 4 이 단추에서는 그 숫자가 작을수록 나타나는 정보가 작다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번을 눌렀더니 아까 전체 항목 딱 두 줄만 표시된 거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지 그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피벗 테이블에 대한 내용, 정말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한번 실행하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의 정의부터 살펴보시면 피벗 테이블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대화형 테이블을 만드는 기능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화형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대화형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고 결과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바꿔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는 엑셀의 목록 이외에도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우리 실기 시험에는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가 실기 시험에 출제됩니다. 다중통합 범위, 여러 개의 범위에서 만들 수도 있고 다른 피벗 테이블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피벗 테이블도 역시 예제를 보고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록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피벗 테이블을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기존 워크시트 H3번 셀에 급여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작성하기 위해서 원본 안에 셀 포인터를 두시면 되겠고요. A의 1번 셀을 선택하고 삽입 탭의 표 그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데이터 도구들은 데이터 탭을 이용하는데요. 피벗 테이블은 삽입의 표 기능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여기에 피벗 테이블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약간 여기 대화 상자 같은 게 조금 다르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게 조금 이상하게도 같은 2021 버전 안에서도 조금 다르게 표시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교재 안에 제가 캡처했던 내용과 또 여기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해서 하실 수가 있겠고요. 조금 대화 상자 다르지만 여기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가 표시되고 표 또는 범위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원본이 들어있는 부분, 원본이 들어있는 부분이 선택이 되었죠. 요거 지정하고 그 다음 피벗 테이블을 만들 위치를 지정하는데요. 위치 기억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새 워크시트 또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면 위치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앞서 문제에서 H의 3번 셀에 만들겠다라고 했으니까 H3번 셀을 클릭해 주시면 H3번 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피벗 테이블 필드가 나타나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원하는 필드를 끌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영역은 보시면 필터와 행과 열과 값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각각 필드를 드래그할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부서라는 필드를 필터 영역으로 이렇게 끌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행에 아까 H3번 셀부터 시작했는데 H1번 셀에 부서라는 필터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급과 수당을 끌어보겠습니다. 기본급과 값으로 끌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수당도 이렇게 끌어주시면 기본적으로 기본급의 합계와 기본급의 수당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끌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지금 직위 하나가 빠졌죠. 직위는 행 레이블로 이렇게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위에 대한 행 레이블이 표시되었고, 값으로 기본급의 합계와 수당의 합계가 표시됐는데요. 여기에서 함수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에 대한 평균을 보기 위해서 수당을 선택하고 값 필드 설정을 누르게 되면 함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균이라는 함수를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평균 부분은
이렇게 함수를 바꾸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벗 테이블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이 피벗 테이블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대화형 테이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그때 변경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서를 이렇게 열로 움직여 보면 이제 부서가 열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값을 이렇게 직위 아래로 끌어서 이 모양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피벗 테이블의 경우에는 원하는 형태대로 변형을 할 수가 있는 대화형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간단히 하나 만들어 봤으니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 만드는 위치, 새 워크시트나 기존 워크시트에서 시작 위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새 워크시트의 경우에는 앞서 주소를 선택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새 워크시트를 지정하게 되면 보고서 필터의 위치는 A의 1번 셀이 되고요. 행 레이블의 위치는 A의 3번 셀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작성된 피벗 테이블의 필드 위치는 행 또는 열로 이동할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계속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피벗 테이블에서 값 영역의 특정 항목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했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하나의 값을 선택하고 이 값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값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지금 새 시트에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새로 고침에 관한 내용인데요. 만약에 원본이 변경이 되었을 때, 자, 지금 여기에서 원본을 하나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를 한번 변경해 볼까요? 해외 사업부 제가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요. 변경을 했을 때 피벗 테이블에 변경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새로 고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메뉴를 이용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새로 고침 있죠. 요거 눌러주셔도 됩니다. 요거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해외 사업부라는 게 새로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즉 원본의 자료가 변경되어도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뉴에서 모두 새로 고침이나 또는 새로 고침 이용해서 변형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만든 다음에 필터와 정렬, 조건부 서식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정렬은 여기 정렬 이렇게 눌러서 텍스트 오름 차순, 내림 차순 이런 거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수동으로 이렇게 끌어서 정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벗 테이블 구성. 내용들 지금 보셨는데요. 이렇게 위쪽에 나타나는 것을 필터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지금 행 레이블입니다. 요게 하나의 열로 들어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각각의 행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행 레이블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열 레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 값이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의 구성 요소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앞서 값필드 설정을 이용해서 함수 바꾸는 것도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 옵션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피벗 테이블 만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보시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빈셀 표시나 오류값 대신에 어떤 값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빈셀 대신에 제가 별표를 이렇게 3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빈셀에 별표가 3개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주요 내용들 제가 정리했으니까 그 부분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계산 필드라는 것은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서 삽입할 수 있는 기능도 피벗 테이블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화를 해서 특히 날짜 같은 경우에는 그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여기 데이터에는 날짜는 들어있지 않아서 그냥 요 그림으로만 그룹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피벗 차트 부분은 한번 차트를 만들고 주요 기능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메뉴에 보시면 지금 피벗 테이블 분석 탭이 있고요. 거기에 도구에 보시면 피벗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차트를 차트 기능이죠. 요걸 선택해서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만들어진 것이 바로 피벗 차트가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피벗 차트는 반드시 피벗 테이블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필터 단추가 나타나서 원하는 내용들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을 피벗 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벗 차트를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들 많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피벗 차트는 반드시 피벗 테이블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만 만들거나 아니면 동시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피벗 차트라는 것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 함께 만들 수가 있고요. 또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있는 상태에서 피벗 차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피벗 차트는 분산형, 주식형, 거품형 차트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이고요.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적용이 됩니다. 가장 많이 출제된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게 되면 피벗 차트가 어떻게 될지 이 내용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열을 지정한 다음에 삭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차트로 변경이 되는 거죠. 필터 단추가 없는 일반 차트로 변경이 됩니다. 취소를 하고 그런데 피벗 차트를 지우는 것은 피벗 테이블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이 되고요. 피벗 테이블의 경우에는 삭제를 해도 보고서는 모두 삭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피벗 테이블은 제가 방금 전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삭제하셔도 되지만 메뉴 중에 모두 지우기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삭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그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부분합과 그다음 피벗 테이블의 내용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